자,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아시죠? 아, 박수까지 쳐주시려고요? 네, 박수는 이제 그냥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부터 문제풀이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출문제하고 단원별을 합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장점이 기출문제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사회가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출의 최근 경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옛날과 좀 달라진 거는 좀 그런 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좀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간호 쪽은 주변의 환경을 전혀 인식을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인식을 하게 돼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많아졌냐면 역학 부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많아졌다고 해서 엄청 많아진 건 아니고 한 3문제 정도는 유지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간호 과정이겠죠. 간호 과정은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호 과정의 단계 이미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사정이고, 그 다음에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평가하는 거. 이 어느 단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정 부분에서도 나오고 진단 부분, 특히 오마 부분도 훨씬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간호 과정만 어떤 경우 4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항상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가족 간호는 끊임없이 한 2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가계도라든지 이런 사정도구 이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제 산업 쪽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보건 그래서 직업병, 직업질환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산재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구 쪽이요. 인구 쪽도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통계 부분도 나오죠. 그래갖고 뭐 유아 사망률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끊임없이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요 3개 정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간호이론도 조금. 근데 얘는 간호이론은 뭐 한 문제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 2문제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문제 정도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이제 학교업 쪽. 그 다음에 환경 쪽. 요건 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부터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왔고, 환경도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내년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문제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좀 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점점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뭐를 할 거냐? 이제 우리 이제 마음가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출문제 풀고 나면 이론을 확실히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 이론 완벽하게 숙지했는데요. 그러면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 또는 암기를 완벽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론 시간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책에서 보면 체크인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슬쩍슬쩍 좀 너무 어려워서 슬쩍슬쩍 지나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이론의 완벽 숙지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로놓기를 좀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기는 절대로 여기다 직접 답을 쓰시면 안 돼. 답 쓰는 거는 다른 종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잔소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도 항상 옆에다 같이 두시고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먼저 라논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논드의 보고서가 1974년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얼른 외워두셔야 돼. 라논드의 보고서 1974년이고 건강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제시했죠. 자, 4가지. 그것도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일 먼저 생활 습관.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체 생리하고 환경을 똑같이 봤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가장 옳지 못한 거는 교육 정도. 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라논드 말고 또 기억하실 분, 사람은 아니지만 WHO. WHO 건강의 정의 얘기 좀 해보실래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했고, 요 몽땅 묶어서 무슨 개념이다? 생활 개념이다. 이랬습니다. 생활 개념. 자, 그리고 WHO는 동적이다, 정적이다. 건강의 정의를. 정적이다. 이분법적 사고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 안녕하지 못하면 불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법적 사고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분법적 사고이기 때문에 정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던이라는 사람은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덩달아 같이 따라서 외우셔야 돼. 건강은 동적, 정적, 그리고 연속, 불연속. 이건 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건강에 역사적 변천이 있었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신체 개념이었다가 그 다음이 심신 개념으로 갔고요. 그 다음이 생활 개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체 개념은 그냥 신체, 그리고 얘는 정신,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정신, 신체,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리적인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바뀌었을까요? 모르시지? 병리적인 거는 내가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난 아픈 거야. 근데 요새는 팔이 없어도 내가 그냥 살림을 다 해. 생활을 다 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기능적으로 바뀌었어요. 기능적 건강. 그래서 내가 기능을 잘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속, 불연속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연속에서 불연속으로 갔다.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갔다.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갔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지역사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도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역사의 간호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때 상대는 과거의 나 또는 이웃집 할머니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자, 병리적이다, 기능적이다. 기능적이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실 겁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입으로 붓을 대고 그림을 그려. 예,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자, 개인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집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네, 집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이게 지역사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 그래서 이 정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라논드 보고서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에서 주로 신경 쓰실 게 그런 거 있죠. 자, 일단 대상자를 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수혜자라고 표현하고, 자, 이분이 원래는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무지해서 잘 못 받고 계셔. 이걸 받게끔 도와드립니다. 이게 무슨 역할? 옹호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주로 옹호자가 나왔습니다. 옹호자는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한다? 대변자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왔었죠. 자,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혹이 났어요. 근데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신다 그랬어요. 점점 혹이 커졌어. 그래도 안 가십니다. 그 안 가시겠다는 분을 병원에 가게끔 도와드리는 거야. 강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거 무슨 역할? 변화 촉진자.
그래서 옹호자, 변화촉진자 요 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요즘 뜨고 있는 역할이 뭘까요? 요즘 뜨고 있는 역할. 사례관리. 그래서 사례관리는 용처에 뜨고 있고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 뭐 사례관리의 뭐 순서라든지 이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에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최근 서울, 그러니까 요번에 서울에 나온 문제죠. 서울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등의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사정하는 건데 사정하는 게 뭔가 역할이 있나? 근데 다행히도 그런 말은 없어요. 밑에 자, 보기 중에 상담자, 사례관리자, 교육자, 변화촉진자. 그러면 답은 사례관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죠? 다른 거 변화촉진자도 아니고 상담자, 교육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역할. 이것도 이제 요번에 지방에서 나온 문제. 자,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뭘까요? 변화촉진자지. 근데 조종자라고 했으니까 답은 일단 1번이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맞았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자를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기관에 연결해주는 거 의뢰자. 괜찮습니다. 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거, 요게 사례관리자. 결국 사례관리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자원을 찾아내서 이거를 비용 효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우리 사례관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인구 집단 중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특정 질환 이환자를 발견하는 것, 환자를 발견하는 건 사례 발굴자. 이게 맞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 자, 4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주요 역할. 자, 보시면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그 관할 지역 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가져. 그러면 산부인과 병원에 가는 게 그 사람들의 권리죠. 그렇죠? 근데 병원이 없어서 그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직접 간호 제공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 왜? 우리가 산부인과 서비스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직접 아기를 받아주거나 산전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를 찾게끔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옹호자 또는 대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이게 조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